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장암에 대해 발표할 부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2학년 곽다연입니다. 저의 조언은 장유정, 이현주, 윤다홍, 구선희, 그리고 마지막 저 곽다연입니다. 지금부터 대장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장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대장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장암의 원인, 대장암의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마지막으로 직장암의 차트 분석 및 암 등록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통계 자료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0위에 관한 통계인데요. 나머지 질병들은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악성 신생물, 암은 압도적인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 순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장암은 2018년 3위를 차지하였고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암이 증가하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식습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별별 대장암 조 발생률입니다. 남성의 경우 65.2%, 여성의 경우 43.7%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 여성 모두 3위로 여성이 대장암 발생률이 낮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의 구조입니다. 라지 인테스틴, 이름 그대로 대장은 크게 냉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장이 상행, 횡행, 하행으로 나뉩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의학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충수는 어펜딕스, 냉장은 시컴, 상행결장은 어센딩 콜론, 횡행결장은 트랜스버스 콜론, 하행결장은 디센딩 콜론, S자 결장은 시그모이드 콜론, 직장은 렉텀, 항문은 에너스라고 합니다. 결국 대장암이란 대장의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의 점막에 발생하는 선암입니다. 대장암은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데요. 대장 중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대장 중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입니다. 대장암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측 대장암의 경우 빈혈, 복부 덩어리, 피로감, 무기력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 대장암의 경우 대변의 붉기 변화, 복통, 병과 함께 피나 점액 배출, 직장암의 경우 항문 출혈, 배변 후 잔변감, 불편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장암의 원인 중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크게 식이 요인, 비만, 음주, 50세 이상의 연령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 식이 요인은 앞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릴 때 말했다시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식이 요인, 동물성 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량이 높아지거나 붉은 고기, 육가 공품과 같은 베이컨 이런 것들의 섭취가 높아지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비만 또한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비만과 대장암의 관계에 대해 신기한 사실을 발견한 것 같아 한번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9일 불과 6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비만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재발률에 있어서는 비만 환자가 비만이 아닌 환자에 비해 더 낮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신기한 사실인 것 같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 중 나머지입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의 경우 대장암 발병 원인의 5%를 차지하고 비교적 어린 시기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염증성 장 질환의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4배에서 20배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인한 대장암은 일반 대장암보다 20년에서 30년 정도 일찍 발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종성 용종의 경우 대장암의 전 단계로 가장 중요한데요. 사진과 같이 장의 점막 표면이 돌출하여 마치 혹처럼 형성된 용종입니다. 이 선종성 용종은 크기가 클수록 조직 검사에서 세포의 분화가 높을수록 육모 같은 특성을 보일수록 발암성이 높습니다.
진단 검사의 종류입니다. 먼저 직장 수지 검사, 디지털 렉탈 examination이라고 해서 DRE는 의사가 장갑을 끼고 직장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장암의 진단 검사들 중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장암은 이 DRE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콜로노스코피, 대장 내시경 검사, 조영제를 사용하는 대장 이중 교형 검사, CT, 대변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오컬트 블러드, 분변 자멸 검사, 암태아성 항원, CEA 검사가 있습니다. 이 CEA 검사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EA는 태아 시기에 만들어지는 일종의 당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태어나기 전에 CEA의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즉, 성인에게서 신생아보다 더 높은 CEA 수치가 나타난다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3차원의 가상 내시경 영상으로 검사하는 CT 가상 내시경, 복부 초음파 검사, MRI, 펫, 그리고 펫CT 검사가 있습니다. 펫CT 검사는 펫 검사와 CT 검사를 시행하여 두 검사의 결과를 하나로 조합한 새로운 검사 방식입니다. 대장암의 병기 분류입니다. TNM 병기와 에슬러 콜러 병기 분류를 사용하는데요. TNM 병기의 경우 대부분의 장기별 종양에 적용하는 병기 분류 체계이고 에슬러 콜러 병기 분류의 경우 대장암만의 병기 분류 체계입니다. 대장암은 종양의 조직 침투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1기에서 4기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림과 같이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적인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항암요법도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는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5FU는 약 50년간 대장암의 치료에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으로는 세툭심압과 배바시주막과 같은 신약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방사선을 이용한 국소 치료법도 있는데요. 주로 진행성 직장암에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암의 수술 전 또는 후에 보조적 치료로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암의 차트 분석과 암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일니스 현 병력입니다. 상기 46세 여자 환자는 1년 전 S장 결장 검사상 메스 덩어리가 있어왔으나 별 치료 없이 지내다가 수툴 칼리버 체인지 및 테네스머스 증상이 계속되었다. 여기서 수툴 칼리버 체인지는 대변 직경 변화, 테네스머스는 뒤무직입니다. 뒤무직은 변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을 누지 않은 것처럼 찝찝한 증상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로컬에서 시행한 대장 검사상에서 직장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본원에 방문하여 S장 결장 검사와 생검상에서 직장암을 진단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장암을 진단받은 게 S장 결장 검사인데 이 시그모이드 스코피를 2020년 6월 9일에 시행했으므로 이 환자의 초직 연월일은 2020년 6월 9일이 됩니다. 수술도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의 경우 마취는 제네럴 엔도트라키알 전신 기관 내 마취를 시행하였고요. 수술의 이름은 로우 안테리오 리섹션 저위 전방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저위 전방 절제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위 전방 절제술은 상부 직장에 발생한 직장암 시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직장의 측면 구조물들을 절제한 뒤에 문합술을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직장과 S결장의 일부를 절제한 뒤에 항문과 문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 분석 계속해보겠습니다. 패솔로지 파인딩은 병기학적 검사 결과로 렉텀, 직장이 나오는데요. 직장이 원발 부위로 코드 C20.9를 부여하고 아데노카시노마는 서남종, 몰폴로지 코드는 M8140/3을 부여합니다. 밑에 infiltrating into perirectal adipose tissue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은 직장 주위에 지방 조직의 침투라는 뜻으로 이는 직장암의 시어 스테이징 서머리를 보면 다이렉트 익스텐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림프노드에 6군데에 전이가 되었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고 림프노드 전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화도의 경우 초록색으로 형광펜을 친 모더레이틀리와 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분화도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의 분화도를 암 등록 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더레이틀리를 줍니다.
치료의 경우 RT를 시행하였습니다. RT는 라디오 테라피의 약자로 방사선 요법입니다. 요약하자면 직장 원발 부위의 T 코드는 C20.9, 아데노카시노마 선암종의 몰폴로지 코드는 M8140/3, 스테이징 코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렉트 익스텐션과 림프노드의 전이를 포함한 4, 초진일은 S장 별장 검사를 시행한 2020년 6월 9일, 최종 진단 방법은 렉텀의 조직 검사 7, 치료는 저위 전방 절제술과 RT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10100, 진단 경로는 뒤무지 테네스머스가 증상이 발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3, 편측성의 경우 직장은 쌍을 이룬 부위가 아닙니다. 0을 주고 분화도는 모더레이틀리와 웨일 중에 더 분화도가 높은 모더레이틀리를 줘서 2입니다. 여기까지 직장암 차트를 마지막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